U.S. stocks are tumbling for the second day. The Dow is already down 1,000 points after dropping almost 1,700 points yesterday. This comes amid President Trump's escalating trade war and despite a stronger than expected new jobs report just out this morning. Also affecting the markets this morning, retaliation from China. Beijing announced it's responding to the White House's sweeping tariffs with 34% new tariffs of its own against the United States. Let's go live right now to New York and CNN business and politics correspondent Vanessa Yurkevich, who's standing by. Vanessa, you're watching all of this. Break it down for us. First of all, start with the jobs report that came out this morning. 경제적 결정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정부, 시장, 시민 사이의 전체 흐름을 재편하는 순간들이 있다. 4월 10일 미국 증시는 동기화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락폭의 정확한 수치, 반응의 동시성, 그리고 상업적 배경은 최근 역사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건임을 드러냈다. 그날 아침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7% 하락했고 나스닥은 3.5% 이상 떨어졌으며 다우존스는 1.9% 하락해 하루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약 50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 사건을 다른 수많은 사건과 차별화하는 것은 그의 선행한 촉발 요인이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 조치로 평균 관세율이 104%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다. 전날 밤 공식 발표된 이 조치는 금융관계자, 산업계 단체, 국제 관측통들에 의해 단순한 무역정책의 기술적 조정이라기보다 지구상 두 최대 경제 대국 간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협상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24시간 동안 리스크 보고서, 산업별 분석, 거시경제 전망은 성장 둔화, 경쟁력 상실, 생산망 재편 등 중기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은 제도적 충격의 정도를 더욱 증폭시켰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전략적 제품군에 대해 8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농업, 산업, 소비자 기술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양적 차원을 넘어 미국 내 경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부문을 겨냥해 설계되었다. 상호 관세는 기존 계약, 이미 압박받고 있던 기업 마진, 지난 10년간의 긴장 이후 재건되던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위협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시스템의 여러 층 위에 동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하는 역할을 했다. 아이오와주와 같이 농업 수출이 강한 주에서는 현지 생산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계약 취소, 갑작스러운 재협상,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유통센터의 물류 공백이 발생했다. 농업 수출의 소득이 크게 의존하는 가정들은 몇 주 만에 연간 예산 계획 전체가 유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기술 및 유통업계 기업들은 재고 유지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 가격 책정 전략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역사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 컨소시엄과 산업협회로부터 단기 및 중기적 기대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4월 상황은 1월에 시작된 전환점을 공고히 했다. 당시 관세 인상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 시점까지 평균 관세율은 47% 전후로 역사적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90일도 차례되지 않아 100% 이상으로 급등한 것은 분석가들에 의해 더 이상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전략의 확립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특정 협상에서 교섭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는 이미 측정 가능한 국내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호 의존성을 제한하기로 선택한 새로운 국제적 진입 모델의 의도적 채택이다.
이러한 재편의 규모는 모든 중국 수입품이 품목이나 부문별 예외 없이 새로운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무역 흐름 재편은 중국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간 협정에서 존재감을 확대해온 글로벌 맥락에서 발생한다. 미국 관세에 직면한 동시에 베이징은 수십 개 신흥국에 대한 제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주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협력적 행위자로 재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적 움직임은 관세의 분쟁의 영향을 양자 간 경계를 넘어 외교적 신뢰도, 계약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의 축으로서 미국 경제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인식까지 확대한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관세 비용만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방정식에는 이제 제도적 신뢰, 기관 간 조정 능력,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같은 전략적 변수들도 포함된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원인과 목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초기 데이터는 경험적이며 검증 가능하다. 시장 가치의 누적 손실, 계획된 투자의 축소, 운영 비용 증가, 민감한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보고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을 구성한다. 재무부는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내부 메모에서 관세 조치가 세수 곡선과 단기 소비 지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국가경제위원회는 생산적 재투자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규제 예측 가능성과 규칙 안정성을 요구하는 기업 지도자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면적인 사건을 넘어 맥락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향후 전환점을 형성하는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시점부터 전개되는 상황은 단순한 상업적 차원을 벗어나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내부 대응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게 된다. 국회 예산처는 중기 전망을 재검토하면서 관세 확대와 중국의 대응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향후 2년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누적 감소할 것이라는 새로운 기본 시나리오를 도입했다. 이 기술적 검토는 해당 조치에 정치적 판단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무역 정책의 순효과는 내수 소비, 생산적 투자 및 환율 안정성에 부정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부 산하연구센터들은 정상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한계를 논의하는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보호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더라도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대해 의회의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무부는 산업 및 농업 부문 대표들과 일련의 기술 회의를 시작하여 가장 민감한 병목 현상 지점을 파악하고 있다. 예비 문서에 따르면 중견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흡수할 충분한 영업 마진이 없으며 공급업체를 신속하게 다각화할 물류 구조도 갖추지 못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래 자연재해를 위해 고안된 경제 보상 및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의 재가동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국내 제도적 결정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이 경제 재편이라는 표면적 의도를 넘어 사회 보호, 신용, 지역 금융 구조에까지 파급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으로는 국무부가 상원위원회로부터 무역 재편이 초래한 간접적 영향에 대한 지정학적 평가를 제출할 것을 촉구받았다. 미국 생산자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 점진적 상실은 경쟁사들, 특히 브라질과 호주의 농산물 수출 업체들이 장기 조항을 포함한 양자 협정을 통해 남겨진 공간을 전략적으로 점유하는 현상과 동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까지 미국 생산이 주도하던 부문들의 무역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 외교관들에게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규칙의 중립성에 기반해온 국제적 신뢰의 재편 문제다. 전략적 파트너들이 워싱턴과 베이징의 축밖에서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순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정책의 평판적 비용은 확대된다. 농무부는 무역 장벽에 영향을 받는 생산자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지역 생산망 붕괴 위험에 대한 내부 경고를 발령했다. 상원에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에 직접 의존하는 협동조합의 수출량이 최대 30% 감소했으며 중서부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선물 계약도 위축되었다. 수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물류 대안이 부재한 상황과 맞물려 도로 운송, 저장, 원자재 등 관련 분야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양당 의원들은 경제 재편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평가에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부문별 분석들은 누적된 효과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이해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관세 인상 영향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연 5%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라는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수치는 단독으로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중기적 추세와 결합될 경우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 이 효과는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며 환율 및 물류 변동에 민감한 산업에서 특히 심각하다. 소매 및 기술업계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는 생산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 경쟁력 약화, 확장 계획 연기 등으로 직접 반영된다. 동시에 규제기관들은 경제평시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를 더 명확히 해석해달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입법부 사전 협의 없이 채택된 특정 조치, 특히 핵심 공급망이나 필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 기업협의회들이 새로운 관세 체제 해서 국제계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적 명확화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자문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견고한 규범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들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층적 차원의 제도적 재편을 고려할 때 향후 움직임을 주의 깊게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략적 결정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경로를 재구성하고 관련된 행위자들을 분석하며 서사적 논쟁 속에서 누락된 부분을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현재 유통되는 기록들을 고려할 때 관세 정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 재편의 도구로 보는 해석과 경제 안정 및 제도적 균형에 대한 누적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는 분석 사이에서 갈라져 있다. 법적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일부 법학자들은 대규모 관세 부과가 특히 국가 경제 안보 수호와 연계될 경우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는 상업적 결정을 국가이익 목표에 가깝게 개념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공식적인 비상상황 인정이 없더라도 행정부가 더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견제와 균형 구조에 초점을 맞춘 헌법 전문가들은 의회에서의 명확한 협의 및 심의 과정 없이 관세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구조적 결정을 입법부의 직접적 통제 범위 밖으로 이동시켜 기관 간 협력 논리를 점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의견 차이가 반복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초기 영향이 가시적이고 단기적 손실 및 왜곡을 포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부문 부분적 재건 촉진과 생산망 재편 가속화를 통해 핵심 분야에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이 흐름에 따르면 즉각적인 비용은 국내 투자와 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전환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피터슨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를 비롯한 전문 기관들의 기술적 연구는 관세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 성과가 약화될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마진 압박,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기대감 악화가 성장을 제한하고 혁신 능력을 감소시키며 미국 경제의 기술적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논쟁은 측정 가능한 효과의 존재 여부, 이는 거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아니라 그 추이와 연구와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관세 정책을 평가할 공유된 제도적 기준이 부재하여 조율된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다. 행정부가 이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역사적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영향을 받은 생산 부문으로부터의 압박이 커지면서 백악관과 직접적 대립 없이 보상적 대응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당 간 역학은 예측하기 어렵다. 농업 및 산업 기반이 강한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왔으나 이제는 지역적 영향력을 중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은근한 불만이나 공개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국제 무역 규제를 옹호하는 민주당원들은 현행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지를 받는 보호주의적 호소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관세가 부과하는 비용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한 안정적인 정의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우선순위의 점진적 변화를 시사한다. 중국에 맞서겠다는 초기 담론에 대한 지지는 물가 상승, 실업 위험, 경쟁력 상실과 관련된 우려로 대체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 생산자, 가구업계 소기업주, 산업 노동자 등의 반응은 발표된 목표와 일상에서 경험하는 효과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와 사회적 결과 사이의 긴장은 제도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주 경제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는 가족 사업의 연속적 폐업 위험, 지역 투자 위축, 근로자의 저임금 활동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합은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경제적 미세 분열, 즉 전체 지역의 경제적 결속을 지탱하던 다중 생산 거점의 동시적 약화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금융 환경에서는 현재의 지침이 재조정 없이 지속될 경우 연쇄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위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략적 부문의 정체와 소비 둔화가 결합되면 국고와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져 서로 상충되는 개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와 경제 활동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긴장 상태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단기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역학 속에서 운영해야 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고착된 인플레이션과 약한 성장의 조합이 1970년대 구조적 위기의 핵심 요소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이용 가능한 수단들이 국제적 경기 침체와 무역 재편이라는 시나리오 앞에서 더 단순한 대응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의 무게는 더욱 커진다. 관세 정책의 지속, 수정 또는 대체는 행정부, 의회 및 생산 부문 간의 조정 능력과 관세 사용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할 사법부의 가능한 결정에 달려 있다. 동시에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및 경로 확대 전략은 국제 무역의 보다 지속적인 재구성을 가속화하여 이전에 미국 기업들이 점유했던 시장에서의 이탈을 영구화할 수 있다. 위험의 범위는 아직 평가 중이지만 국제 컨설팅 업체들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관세 정책이 이후 변경되더라도 평판 및 계약상의 피해 일부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결정들이 이 과정에 추가적인 층을 더하고 상황을 다시 바꾸기 전에 기관들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환점은 명백한 단절보다는 기술적 의견, 행정적 조치, 공공 압력의 점진적 수렴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합쳐져 다음 조정 주기의 윤곽을 형성할 것이다.